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외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토픽 말하기 시험을 대비해서 훈련을 해볼 건데요. 잘 따라오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토픽 말하기 시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공식 홈페이지 이 토픽 사이트에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시험 소개, 문항 유형 및 학습 방법,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등급 체계 1급부터 6급까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리고 시험 일정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토픽 말하기 시험 문제가 6가지가 있어요. 전부 6문항이 있는 거죠. 당연히 1급은 가장 간단한, 가장 쉬운 초급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6번으로 갈수록 문제의 레벨,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1번 문항을 함께 보면서요. 어떤 문제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아본 다음에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함께 볼까요? 1번 문제는 어떤 유형인가요?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듣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 시간은 20초네요. 20초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삐 소리가 나면 30초 동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 거죠. 자,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번 질문에 대답하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간단한 질문을 듣고 적절하게 대답하는 초급 문제입니다. 네, 화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들, 너무 전문적인 거 말고요, 일상적인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자기 자신,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 단순한 일상이나 계획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을 듣고 적절하게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건 뭐죠? 나랑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나의 취미 아니면 나의 직업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나의 가족 소개 아니면 나의 친구 소개 아니면 내 동료 소개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사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 소중한 물건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단순한 일상, 뭐 취미 생활 아니면 여가 생활 등등요. 네. 아니면 계획, 앞으로 갈 여행에 대한 계획 아니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올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짧은 질문을 듣고 20초 동안 대답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질문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해를 하고 20초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할 때 간단하게 필기를 해도 되고요. 머릿속으로 준비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삐 소리 후 30초 동안 대답을 하면 됩니다. 네, 대답 시간은 30초네요. 그렇죠? 자, 우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볼게요. 네, 1번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나 가족, 가까운 친구나 사람, 사물, 단순한 계획과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기초 단어와 표현들을 미리 공부하면 좋습니다. 네, 이런 관련된 지식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 이런 기초 내용들을 함께 연습하고 훈련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특히 두 번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초적인 소재에 대해 여러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다양한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문장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을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평소에 다양한 문장으로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답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 적절한 속도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대답할 시간이 30초 있죠? 그럼 그 30초를 최대한 많이 써서 대답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10초 동안 소개하고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최대한으로 그 30초를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정확한 발음,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억양,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표준어 억양, 발음, 그리고 적절한 속도,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말해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느리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적절한 속도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시 문항을 볼까요? 자, 이거는 토픽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예시 문제예요. 네, 보세요. 질문에 대답하기. 취미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취미랑 관련된 질문이네요. 네, 그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20초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하고 30초
삐 소리가 나면 30초 동안 대답을 하는 건데요. 우리 먼저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모범 답안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제 취미는 영화 보기예요. 저는 시간 있을 때 영화관에 가요. 집에서도 영화를 자주 봐요.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슬픈 영화도 잘 봐요.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갈 거예요.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장 정도 되네요. 자, 이거를 만약에 자기가 진짜로 시험 시간에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속도로 한번 말해볼까요? 30초 동안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30초 동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해야 30초 동안 6문장을 말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연습해 볼게요. 네. 삐. 제 취미는 영화 보기예요. 저는 시간 있을 때 영화관에 가요. 집에서도 영화를 자주 봐요.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슬픈 영화도 잘 봐요.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갈 거예요. 띡. 27초 32네요. 어때요? 이 정도 속도로 하면 27초 정도 딱 적당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을 아주 빨리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삐. 제 취미는 영화 보기예요. 저는 시간 있을 때 영화관에 가요. 집에서도 영화를 자주 봐요.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슬픈 영화도 잘 봐요.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갈 거예요. 삐. 13초 45가 나왔어요. 어때요? 말 속도가 너무 빠르죠? 초급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 속도 같아요. 물론 본인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고급이라서 이렇게 빨리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머지 반 정도의 시간 동안 6문장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의 실력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1번 문제를 풀 때는 말 속도를 좀 느리게 천천히 해서 6문장에서 7문장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말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너무 느려도 안 되겠죠? 주어진 시간 안에 대답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본인이 연습할 때도 항상 시간을 재면서 체크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모범 답안은 뭐예요? 네, 토픽 전문가들, 네, 선생님들께서 직접 작성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범 답안에 써 있는 글을 잘 읽고 이 구조를 파악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이 틀이 바로 출제자 선생님들이 원하는 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글들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제 취미는 영화 보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취미 소개죠. 제 취미는 뭐예요? 뭐뭐는 뭐예요? 기본 소개. 그리고 저는 시간 있을 때 영화관에 가요. 이거는 자기의 취미랑 관련된 일상 활동을 말하는 거죠. 뭐를 해요. 관련된 활동. 그리고 집에서도 영화를 자주 봐요. 이거는 앞의 내용과 연결된 열거 내용이에요. 똑같이 활동을 쓴 건데 하나 더 말했어요. 뭐가 또 있어요?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이거는 취미 관련 상세 정보. 그러니까 그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게 영화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슬픈 영화도 잘 봐요. 또 상세, 또 자세한 정보를 열거했어요. 재미있는 영화도 좋아하고 슬픈 영화도 좋아하고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갈 거예요. 취미랑 관련된 자기의 계획까지 나왔어요. 어때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취미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똑같은 주제로 대답을 할 때 이 구성, 이 틀을 참고해서 대답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 연습, 훈련을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취미는 영화 보기예요. 첫 번째 부분, 취미의 기본 소개입니다. 어떻게 써요? 제 취미는 뭐뭐뭐예요. 이 틀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취미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취미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화제죠. 독서, 영화, 쇼핑, 게임, 운동, 미술, 음악.
그 중에서 영화는 여기 써 있어요. 그럼 우리 다른 취미도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독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 제 취미는 독서하기예요. 아니면 제 취미는 독서예요. 아니면 제 취미는 책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제 취미는 책 읽기예요. 이렇게 다양한 문장으로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놓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자신한테 가장 익숙한 표현 그리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쇼핑. 어떻게 해요? 시작! 네, 제 취미는 쇼핑하기예요. 제 취미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등등. 그리고 게임. 뭐예요? 네, 제 취미는 게임하기예요. 중국 학생들 조심하세요. YOC 게임 놀기 안 돼요. 게임 하기라고 말해야 돼요. 알겠죠? 제 취미는 게임 하기예요. 제 취미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다음 운동 어떻게 해요? 네, 제 취미는 운동하기예요. 제 취미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술. 미술은 뭐가 있죠? 그림, 아니면 예술 작품, 아니면 뭐 조각품, 아니면 뭐 공예품 등등. 네. 어떻게 해요? 네. 제 취미는 미술 작품 감상하기예요. 아니면 제 취미는 그림 구경하기예요. 등등 자신의 수준에 맞게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음악은 뭐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건 제 취미는 음악 듣기예요.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는 거. 제 취미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취미는 악기 연주하기예요. 등등. 이렇게 기본적인 취미 소개 평소에 많이 연습해 두십시오.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더 다양한 취미가 있다면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서 그 명사 그리고 동사 함께 연결해서 제 취미는 뭐뭐뭐뭐예요. 뭐뭐 하기예요. 이런 표현들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여기는 선생님이 써놓은 기본적인 문장이거든요. 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쓰라는 법은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영화관에 가요. 이게 뭐죠? 네, 취미랑 관련된 일상 활동을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는 시간이 있을 때 독서가 취미라면 어떻게 해요? 네, 어디에서 독서하죠? 도서관. 저는 시간이 있을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쇼핑이 취미라면 어디에서 쇼핑해요? 네, 백화점 가장 많이 쓰죠. 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요. 이렇게요. 만약에 게임이 취미라면 어느 장소? 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요. 아니면 네, 운동이 취미라면 어디서 하죠? 운동장, 체육관, 헬스장, 헬스클럽 다 쓸 수 있겠죠? 저는 시간이 있을 때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요. 자, 그 다음 미술이 취미예요. 그럼 뭐죠? 가장 기본적인 건 미술관, 아니면 전시회장, 아니면 화랑 이런 곳들이요. 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미술관에 가서 유명한 그림을 감상해요. 이렇게요. 마지막 음악이 취미면 뭐예요? 네, 음악회장, 뭐 콘서트장 이런 곳에 가서 음악을 감상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음악회장에 가서 아니면 콘서트 홀에 가서 아니면 극장에 가서 음악을 감상해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기본 표현들을 많이 연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기본 표현들, 장소랑 관련된 표현들 꼭 익혀두시고요. 네, 이어서 다음 문장 볼게요. 집에서도 영화를 자주 봐요. 이거는 아까 그 활동과 관련된 열거 문장이라고 했죠? 하나 더 말한 거예요. 어디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그쵸? 네, 그럼 만약에 독서가 취미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도서관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은 또 어디에서 책을 읽어요? 네, 커피숍. 커피숍에서도 책을 읽어요. 쓸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쇼핑은 네, 인터넷에서도 쇼핑해요. 온라인상에서도 쇼핑해요. 괜찮죠? 네, 그리고 게임은 PC방 말고 친구 집에서도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운동은 네, 헬스장 말고도 뭐 운동장에서도 아니면 실내에서도 운동을 즐겨 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미술은 뭐예요? 미술관 말고도 어디에서? 도서관에서도 미술 작품집을 찾아봐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음악은 네, 음악회장, 뭐 극장 말고도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가 취미라면 친구 집에서 아니면 제 집에서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도 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죠? 네, 여기 기본적인 문장들 다시 한번 수업 끝나고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이건 뭐예요? 네, 바로 취미랑 관련된 상세 정보죠. 구체적으로 뭐를 좋아하는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서가 취미라면 저는 뭐뭐를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독서는 뭐 소설책 아니면 뭐 시집, 수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소설책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리아이 연애 소설을 좋아해요. 판타지 소설을 좋아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쇼핑을 좋아한다. 그럼 저는 온라인 쇼핑을 좋아해요. 아니면 저는 쇼핑몰에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요. 그것도 아니면 저는 옷 쇼핑을 좋아해요. 화장품 쇼핑을 좋아해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한다. 저는 슈팅, 총 쏘는 게임, 슈팅 게임을 좋아해요. 아니면 저는 자동차 게임, 레이싱 게임을 좋아해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운동. 자, 어떤 운동이 있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뭐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해요. 아니면 여자라면 저는 요가를 좋아해요.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미술. 자, 어떤 거 좋아해요? 아,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무슨 그림? 네, 경치, 풍경을 그린 풍경화를 좋아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음악. 자, 어떤 음악이요? 저는 대중가요, 인기가요를 좋아해요. 아니면 저는 민요, 그 나라의 전통적인 민요를 좋아해요. 아니면 빠바바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뭐 판타지 소설, 예쁜 옷 쇼핑, 아니면 슈팅 게임을 좋아해요. 구기 운동,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구기 운동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풍경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대중가요를 듣는 걸 좋아해요. 어때요? 정보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왔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슬픈 영화도 잘 봐요. 똑같이 상세한 정보인데 하나를 더 말했어요. 열거한 거예요. 그래서 뭐뭐도 잘해요. 뭐뭐도 좋아해요. 뭐뭐도 자주 해요. 이렇게 도라는 표현을 써서 열거를 해봅시다. 네, 독서. 이거는 선생님이 쓴 글을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나 수필도 잘 읽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은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소설 말고도 시도 수필도 좋아해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쇼핑이면 주방용품 쇼핑도 관심이 많아요. 아까는 뭐 화장품 쇼핑, 옷 쇼핑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리할 때 쓰는 주방 도구 쇼핑도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메이크업, 화장품도 잘 사요. 이것도 쇼핑이랑 관련된 확장 문장이죠. 자, 게임은 뭐가 있죠? 공성 게임도 잘 해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그 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그런 공성 게임. 상대방의 성을 공략하는, 공격하는 그런 게임들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전문 용어 같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육상 운동도 많이 해요. 달리기 같은 운동은 육상 운동이라고 하죠. 네, 자, 그 다음 인물화나 조각품 감상도 좋아해요. 풍경화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리는, 얼굴을 그리는 인물화 아니면 조각 작품들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나 민요도 잘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좋아한다고 열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죠.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갈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관련된 계획이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뭐를 할 거예요, 뭐를 하려고 해요,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저는 언제, 시간,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보통 친구, 가족을 많이 쓰죠. 네, 누구와 함께 뭐뭐 할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해요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쓴 문장 한번 볼게요. 먼저 독서가 취미면요.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커피숍에 가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 거예요. 네, 간단한 취미 관련된 계획이죠. 그리고 쇼핑이 취미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새로 연 시내 쇼핑몰에 가서 가방과 구두를 살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게임이 취미인 사람,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동네 PC방에서 점심값 내기 게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점심값 내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게임에서 이기면 친구가 내 점심값도 대신 내주는 거죠. 내기.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이 취미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서울시 마라톤 대회에 나갈 거예요. 달리기 알죠? 마라톤. 네, 자, 그 다음 미술이 취미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유명 작가 화랑에 가서 풍경화를 감상할 거예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풍경화를 친구랑 같이 화랑에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음악이 취미인 사람.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소극장에 가서 피아노 독주회를 관람할 거예요. 어때요? 모두 다 취미랑 관련된 작은 계획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틀을 구성하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틀을 구성해서 6문장, 7문장을 말씀하실 겁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질문이 가족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인 걸 먼저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을 소개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첫 번째 문장에 몇 명이 들어가고 그 몇 명이 누구 있는지, 그쵸? 누구, 구성원, 그리고 몇 명.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족을 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책으로 가족 소개를 배웠을 때 보통 어떤 정보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직업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쓸 정보가 없다면 나이도 써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다른 정보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세요. 이런 식으로 관련된 정보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어머니의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가족의 성격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신 분이에요. 어머니 성격은 아주 따뜻해요. 온화하세요. 이렇게요. 부드러워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쓰는 게 좋냐면요. 우리 가족들이 사이가 아주 좋아요. 아주 화목하게 지내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계획을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은 다 같이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화목한 계획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끝 마무리로 아주 좋은 문장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작성을 하셔서 틀대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습 훈련, 네, 친한 친구 소개입니다. 네,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소개해 보세요. 네, 가장 먼저 써야 될 건 어떤 정보죠? 그 친구의 기본 정보. 예를 들어서 이름, 국적, 직업.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정보는 그 친구의 외모,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왜 내가 그 친구랑 친한지, 그 친구랑 친해진 이유, 그리고 원인. 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 그 친구랑 친해졌는지에 대한 원인이 들어가야지 이 문제의 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련된 계획을 써주면 좋다고 했죠. 나의 친한 친구와 함께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래서 친구랑 나의 사이가 아주 좋다, 아주 친근하다, 가깝다라는 걸 알려주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고 나서 끝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틀을 구성하셔서 잘 준비해 보세요. 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학생분들이 어떻게 말하기를 했는지 학생분들의 그 음성 파일과 문장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평가도 하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함께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도 야야 선생님과 함께 토픽 말하기 시험 잘 준비해 봐요.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